번째 내용은 직선들 간의 위치관계를 확인하고 그 위치관계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어떤 것들인지, 그 다음에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구하는 거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롭게 들어간 내용이 직선의 방정식에서 기울기와 뭐 절편이라던가 두 점을 주어졌을 때 했으면, 이제 새로운 내용은 우리가 위치관계에서는 직선이 일치할 때와 그 다음에 평행일 때와 한 점에서 만날 때까지였는데, 여기서 이제 공수2에서 추가가 되는 내용은 두 개의 직선이 서로 수직관계에 있을 때 어떤 조건으로 풀어야 되는지 그게 하나가 추가가 되기 때문에 큰 내용이 어려운 내용은 없고, 2학년 때 배웠던 1차 함수 배울 때 배웠던 직선의 방정식의 내용에서 수직관계하고 직선까지의 거리 구하는 식하고 새로운 공식이 몇 가지가 두 가지가 추가되는 내용이고, 먼저 1번부터 들어가 보면, 자, y는 mx 플러스 n이랑 y는 n 플러스 x 더하기 n 프라임으로 되어 있을 때 얘네들의 위치관계를 분리하고 얘네들의 1차 방정식의 해의 개수하고 연결해서, 자, 어떻게 보면 되냐면, 자,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개의 직선이. 얘는 평행이야. 그 다음에 얘네들은 두 개의 직선이 서로 일치했고 얘네들은 서로 한 점에서 만나. 그러면 우리가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을, 그 방정식이 참이 되게 하는 x하고 y를 그래프, 좌표 평면선으로 옮겨 놓은 게 그래프라 그랬고, 그럼 걔네들이 나타내는 도형의 모양이 좌표 평면에서 직선의 형태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방정식의 해라고 하는 게 직선이 서로 만나는 점이 결국은 두 개의 1차 방정식을 연립했을 때 만들어낸 해하고 서로 같다라고 2학년 1차 함수를 배울 때 직선의 방정식으로 넘어가면서 배웠었어. 다시 말하면 좌표 평면상에서의 만나는 점이 결국은 방정식에 뭐하고 같다? 해하고 서로 같다. 자, 그 내용을 지금 위치관계하고 연결해서 지금 내용을 설명하려고 한 거라서, 자, 첫 번째 적어봅니다. 먼저는 평면에서 두 개의 직선의 위치관계는 만날 때와 만나지 않을 때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그러면 만나지 않을 때는 언제냐? 둘이 서로 평행할 때야. 그래서 첫 번째 위치관계는 두 직선이 서로 평행할 때. 그럼 직선이 평행하다라는 얘기는 뭐하고 같다? 평행이동이라는 걸 할 때 했었습니다. y는 ax라는 직선이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하면 y는 ax 플러스 b라고 했어. 그럼 그때 변하지 않는 게 누구였냐면 기울기였어. 그래서 두 개의 직선이 서로 평행하게 되면 기울기가 같고 y절편은 같지 않다. 자, 얘를 이 평행하다라고 하는 이 위치관계는 기울기하고 절편을 이용해서 먼저는 설명을 했고, 자, 문제는 방정식의 해의 개수하고 연결하라고 했기 때문에 평행할 때는 두 식을 연립했을 때 나오는 연립 방정식에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 자, 방정식의 해로 들어가게 되면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 자, 얘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해를 구할 수 없기 때문에 불능이다 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두 번째는 만날 때 조건으로 들어갈 거야. 그러면 만날 때는 어떻게 만날 거냐? 자, 먼저는 무수히 많은 점에서 만나. 아예 두 개의 직선이 서로 포개어져. 다시 말하면 일치하는 경우. 그럼 얘를, 자, 기울기와 절편으로 표현하면 기울기는 같고 y절편도 같다. 근데 얘가 방정식의 해로 들어가게 되면 일치하기 때문에 만나는 점이 무수히 많아. 그래서 연립 1차 방정식의 해로 표현을 하면 무수히 많다. 자,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부정, 많기 때문에 정할 수가 없어. 그래서 부정이다 라고 하게 되고, 자, 일치한다라는 말은 두 직선이 자, 몇 개의 교점을 갖게 된다. 두 개 이상의 교점을 갖는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자,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난다가 아니라 만나는 점이 두 개 이상이 될 때의 조건을 찾아라 라는 말은 결국은 직선이 서로 일치할 때의 조건과 같은 말. 그러면 기울기가 같고 y절편이 같다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해가 무수히 많을 때 조건으로. 자, 세 번째는 만날 때 조건 중에서 나머지 하나는 한 점에서 만날 때. 한 점에서 만난다라는 말은 기울기는 같고, 한 점에서 만나면 뭐가 달라져야 돼? 기울기가 달라지겠지. 조금이라도 이 직선이 서로 평행할 때 만나지 않을 때 평행이었는데 이 직선이 조금이라도 그 각이 틀어지게 되면 언젠가는 얘네들이 만나기 때문에 한 점에서 만날 때의 조건은 기울기가 같지 않다. 그럼 얘가 방정식의 해로 돌아가게 되면 한 점에서 만날 때 1차 방정식의 해는 오직 한 쌍이다. 자, 여기서 말하는 한 쌍은 오직 한 쌍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한 점에서 만날 때 이제 내용이 하나가 더 갈라지게 됩니다. 한 점에서 만날 때는 이렇게 만나도 한 점에서 만나. 근데 우리가 한 점에서 만날 때는 수직으로 만날 때 두 개의 직선이 서로 직교할 때도 한 점에서 만난다라고 하기 때문에 한 점에서 만날 때의 조건이 여기서 이제 하나가 추가가 돼. 3번까지 한 점에서 만날 때까지는 중학교 2학년 과정에서 했던 내용이고, 요 공수투에서 한 가지 조건이 더 추가가 되는 게 두 개의 직선이 서로 수직으로 만날 때. 자, 얘가 하나 추가. 그러면 여기서 만들어지는 조건은 밑에서 설명하겠지만 두 개의 직선이 수직으로 만나려면 그런 어떤 조건으로 가야 되냐? 그러면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그러니까 얘도 수직으로 만난다는 얘기는 서로 직교하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로 만나는 점은 오직 한 쌍으로만 만난다. 그러면 수직으로 만날 때 조건이 지금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라고 먼저 줬는데, 그럼 얘를 기울기의 곱이 어떻게 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지 증명해 봅니다. 자, 두 개의 직선 좌표 평면에 표현했을 때, 자, 얘네들을 뭘 기준으로 할 거냐면 원점을 지나는 직선으로. 어디? 이게 내게 아니라서. 자, 일단 이거 점선으로 안 하고 실선으로 하면 됩니다. 자, 두 개의 직선이 서로 수직으로 만날 때, 근데 두 직선을 원점에서 만나는 직선으로 만들어 놨을 때, 자, 요 직선을 y는 mx로 놓고 얘를 y는 m'x라고 두자. 그럼 얘네들이 서로 수직으로 만난다라고 했기 때문에 자, 연결시켜보면 뭐가 만들어지냐면, 자, 요 점을 A로 놓고 원점은 그대로 O로 놓고 이 점을 B라고 잡았을 때, 그리고 이 점의 좌표 Y축의 평행이면서 X축하고 만나는 점을 우리가 1로 잡게 되면 요 점 A의 좌표가 1,m이 되고 점 B의 좌표는 1,m 되고 원점은 그대로 O로 두게. 그럼 요 사이에서 지금 뭐가 만들어지냐면 얘네들이 닮은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삼각형 O, A, B. 자, 삼각형 OAC와 삼각형 BOC가 서로 AA 닮음이 만들어지면서 얘네들의 변끼리의 관계가 선분 AC 대 선분 OC는 선분 OC 대 선분 BC하고 서로 같아지게 돼. 그러면 OC의 제곱은 선분 AC 곱하기 선분 BC로 나타내지게 되고 OC의 길이는 지금 1이야. 자, 그 다음에 선분 AC의 길이는 A에서부터 점 C, 이 X축까지의 길이기 때문에 M이 되고, 자, 그 다음에 선분 C에서 B까지 요 길이는 부호가 바뀝니다. 마이너스 M으로. 이유는 뭐 때문에? 자, M의 길이, Y는 MX에서 M의 부호는 양수야, 음수야? 양수. M'의 부호는 양수, 음수? 음수야.
근데 기울기의 부호는 음수지만 선분 BC는 길이기 때문에 양수가 돼야 돼. 그렇기 때문에 부호가 반대로 바뀌어. 그래서 얘는 m이 아니라 m'이 아니라 마이너스 m'으로 바뀌어서 선분 AC의 길이는 m이고 선분 BC의 길이는 마이너스 m'이 되면서 마이너스 m 곱하기 m'이 1이고 따라서 두 기울기의 곱 n 곱하기 m'은 마이너스 1이다. 그래서 두 직선이 서로 수직일 때의 조건은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 그냥 m 곱하기 m'보다는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라고 기억하면 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닮음을 이용해서 푼 거고, 어떤 경우는 책에 피타고라스 정리로 풀어지기도 해. 이렇게 선분 AB의 제곱은 선분 AO의 제곱 플러스 선분 BO의 제곱하고 서로 같다. 그럼 AB가 절대값 n-m'의 제곱으로 바뀌고 AO의 제곱은 원점하고 1,m까지의 거리이기 때문에 1 플러스 m의 제곱으로 나오고 BO의 제곱은 0,0에서 1,m'까지이기 때문에 1 플러스 m'의 제곱으로, 그래서 m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m 플러스 m의 제곱은 2 더하기 m의 제곱 더하기 m'의 제곱이 되면서 얘네들이 양변 정리가 돼. 그래서 기울기 마이너스 2 곱하기 m'은 2와 같고 따라서 기울기의 곱은 마이너스 2와 같다. 자, 이렇게 교재에 따라서는 피타고라스 정리로 풀어지기도 하고, 지금 우리가 한 거는 닮음을 이용해서 두 직선이 수직이 되는 조건을 방금 확인했고, 책에 따라서는 조금씩 다르게 설명해 놓기 때문에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제 보통은 이렇게 될까요? 일반성을 잃지 않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된 직선과 이렇게 된 직선이 분명히 있었을 거야, 수직이 되는 거. 근데 얘를 설명하려면 미지수가 되게 많이 들어가. 이건 안 그려도 되고, 그러면 좌표가 여러 가지 들어갈 거 아니야. 이 점하고 이 점하고 이 점하고 수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들을 뭐 해준 거냐면 원점으로 평행이동 시켜서 두 직선이 서로 수직인 거는 변하지 않을 거 아니야. 평행이동 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원점으로 평행이동 시킨 상태에서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이 수직이 되려면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증명을 해 놓은 겁니다. 자, 3번은, 1번은 뭐였냐면 y는 mx 플러스 n이야. 이렇게 절편과 기울기와 절편으로 표현해서 직선의 위치 관계를 표현해 준 거고, 방정식 해를 이용해서. 자, 3번은 1차 직선의 방정식의 일반형이야. 그러면 방정식의 모양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연립방정식의 해하고 직선의 위치 관계를 확인하라는 얘기인데, 내용은 똑같아. 대신에 표현하는 방법만 지금 달라지고 있어. 자, 첫 번째는 마찬가지입니다. 먼저는 직선의 위치 관계가 서로 평행할 때. 자, 먼저는 두 직선이 서로 평행하다. 그러면 내용은 똑같습니다. 기울기는 같고 y절편이 달라야 돼. 그럼 평행이기 때문에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그렇기 때문에 x의 계수의 b와 상수항의 b는 서로 같대. 아니, x의 계수의 b와 y의 계수의 b는 같고 상수항의 b는 같지 않다. 그럼 이때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때는 연립방정식의 해가 없다. 자, 해가 없다라는 얘기는 해를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표현을 불능이다 라고 합니다. 우리가 많이 봤던 얘가 이런 것들이야. 2x 더하기 4y 플러스 1은 0이고 x 더하기 2y 마이너스 1은 0이야. 그러면 봐봐. 얘를 연립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 x든 y든 소거시키기 위해서 개수를 맞춰줬을 거 아니야. 그러면 하나는 그대로 놔두고 x를 소거시키기 위해서 아래 있는 식에다가 개수를 맞춰주기 위해서 1을 곱해줘. 그럼 얘네들이 어떻게 되냐면 뺄 거기 때문에 0 곱하기 x 더하기 0 곱하기 y 하는데 얘는 3은 0이야. 그럼 좌변은 0인데 이항시키면 y는, 아니 상수항은 마이너스 3이야. 이 자체가 등식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의도는 x를 소거하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x를 소거시키면 지워졌고, 그럼 남는 거는 4y에서 y를 4y 빼기 때문에 0 곱하기 y 플러스 3은 0이고 0 곱하기 y는 마이너스 3이 되면서 등식 자체가 성립이 안 돼. 요런 형태를 말하는 게 지금 평행이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x의 계수의 b와 y의 계수의 b는 같은데 이렇게 상수항의 b는 같지 않다. 그 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마찬가지 일치한다. 자, 일치한다라는 얘기는 기울기도 같고 y절편도 같기 때문에 얘네들은 x의 계수의 b랑 y의 계수의 b랑 성수항의 b가 완전히 일치해. 그럼 이때는 연립방정식의 해가 무수히 많다. 해가 무수히 많기 때문에 정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한다? 부정형이다 라고 합니다. 자, 공통수학원 전부 다 하고 넘어왔잖아. 부정이라는 말은 거기서 이미 보고 왔어. 어디서? 여러 가지 방정식 단원에서 부정방정식을 배웠을 거야. 거기서 이미 부정이라는 말 배우고 넘어왔습니다. 자, 세 번째는 한 점에서 만난다. 그러면 해가 오직 한 쌍이야. 그래서 기울기가 다르기만 하면 돼. 그래서 x의 계수의 b하고 y의 계수의 b가 달라. 그럼 우리가 여기를 오직 한 쌍의 해를 갖는다. 자, 마찬가지 한 점에서 만나는 거 또 하나 특이한 게 있었죠. 수직일 때. 자, 수직으로 만날 때 조건이 뭐였냐면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었어요. 기울기 곱하기 기울기가 마이너스 1. 그럼 얘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얘야. a 곱하기 a 프라임 더하기 b 곱하기 b 프라임은 0. 다른 애들은 다 나눴는데 얘만 뭐하고 있냐면 계수끼리의 곱이야. x의 계수의 곱과 상수항의 b의 상수항끼리 아니 x의 계수랑 y의 계수의 곱을 더한 게 0이다. 자, 얘는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게 ax 이라서 얘는 정리시키면 y는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야. 그 다음에 a 프라임 x 더하기 b 프라임 y 더하기 c 프라임 0이면 얘는 y는 기울기랑 절편의 꼴로 바꾸면 마이너스 b 프라임 a 프라임 x 마이너스 b 프라임 분의 c 프라임인데 수직으로 만날 때의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기울기만 빼가지고 와서 계산해보면 자, 기울기 곱하니까 결국은 b분의 a 곱하기 b 프라임분의 a 프라임이 마이너스 1이야. 그래서 양변에 b 곱하기 b 프라임 곱하는 거지. 그러면 a 곱하기 a 프라임은 마이너스 b 프라임 따라서 이항시켜서 정리한 게 x의 계수 곱하고 y의 계수끼리 곱해서 더한 거는 항상 얼마다? 0이다. 그래서 문제에 따라서 기울기와 절편으로 주어져 있을 때랑 저렇게 일반형의 형태로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의 꼴로 0의 꼴로 두 가지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본인한테 이제 편한 걸로 들어가는데 문제의 상황에 따라서 편한 방법을 가져다 풀 때 저 의미가 일치할 때, 한 점에서 만날 때, 뭐 수직일 때, 평행일 때 의미가 기울기와 y절편의 관계로 풀어지고 있기 때문에 걔를 이해하고 있으면 아마 자연스럽게 외워질 거라고 보고 자, 넘어가서 4번입니다. 잘 적었어? 자, 4번. 자, 4번은 서로 만나는 이제 직선끼리 이제 만나는데 그냥 직선이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있어. 자, 두 직선에 교점을 지나는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은 무수히 많다라고 했어. 그럼 당연히 교점을 지나는 직선도 무수히 많이 있겠지. 그러면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중에서 그런 교점을 지나는 직선 중에서 오직 하나만 찾고 싶으면 특정한 한 점을 지날 때 우리가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더라. 그러면 이제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어떻게 찾을 거냐? 그러면 적지 말고 만약에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x 빼기 y 더하기 2는 0이야. 그럼 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찾고 싶어. 그럼 교점 찾기 위해서 얘네들이 뭐해? 연립하겠죠? 그럼 계속 맞춰주겠지?
그럼 계수를 맞춰주기 위해서 어떤 값을 하나를 곱해줄 거 아니야. 2가 됐든 마이너스 3이 됐든 계수를 맞춰주기 위해서 곱해주는 그 수를 우리가 뭘로 놓기로 해? K라고 놓고 할 거야. 그래서 그 과정들을 정리해서 나타내 준 게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구하는 과정이, 자 적어보면 4번에서 ax 플러스 by 더하기 c랑 자 연립해서 만들어서 교점을 구할 거기 때문에 a 프라임 x 더하기 b 프라임 y 더하기 c 프라임에다가 둘 중에 하나의 식에다가 연립을 하기 위해서 어떤 수, 뭐 최소 공배수에 맞춰주의 k를 곱해서 더해. 그럼 그거는 얘도 0이고 얘도 0이기 때문에 결국은 몇 배에서 더하더라도 얘네들은 항상 결과가 0일 것이다. 단 요때 K는 임의의 실수이다. 자, 기억해 놓습니다.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자, 그러면 여기서 얘네들은 어쨌든 이럴 거야. 어떤 직선이 두 개가 있을 거란 얘기야. 자, 이렇게 두 개의 직선이 있어. 얘가 ax 플러스 얘가 지금 ax 플러스 by 더하기 c는 0인 직선이고 얘가 a'x 더하기 b'y 더하기 c'이야. 그럼 얘네들이 어떤 교점 한 점을 지나고 있어. x1, y1이라고 해볼게. 그럼 이 점을 지나. 그러면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은 셀 수 없이 많이 있다는 얘기야. 얘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얘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또 이런 애들도 분명히 많이 있을 거란 얘기지. 그럼 그 중에서 우리가 하나 골라내면 이 점과 어떤 특정한 한 점을 지나게 만들어주면 된다는 얘기야. 그런 점들이 무수히 많이 있을 거란 얘기지. 그래서 뭘 의미한다? 얘가 나타내는 말이 자, 이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이 교점을 x1, y1이라고 하면 얘네들 사이에 누구를 대입해보면 교점을 나중에 대입해보면 요 k에 관계없이 반드시 어디를 지난다? 이 교점을 지날 수밖에 없더라. 왜냐하면 얘네들이 결국은 우리 항등식 배웠죠.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에서 공수 1에서 배웠을 거야. 제가 결국은 뭐냐면 k에 관한 항등식이야. 쟤네들이 k의 값에 관계없이 0이 되려면 결국은 ax 더하기 by 더하기 c가 0이어야 되고 a'x 더하기 b'y 더하기 c'이 0이 돼야 돼. 그럼 쟤네들을 연립했을 때 나오는 x하고 y가 결국 뭐가 돼? 교점의 좌표가 된다라는 얘기지. 자, 4번에서 구한 직선은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모든 직선을 표현할 수 있냐? 그건 아니야. 여기 있는 교점은 x1, y1이지만 여기서 어떤 특정한 한 점을 더 넣어주면 오직 하나겠지만 얘라던가 이런 애들은 무수히 많이 있기 때문에 저거 하나만 가지고는 얘네들을 다 표현하기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야. 그러면 저 교점을 지나는 직선을 다 표현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얘네들을 바꿔서 모든 직선을 표현을 하려면 직선 a'x 더하기 b'y 더하기 c'은 0으로 다 나타낼 수는 없어. 교점을 지나는 직선은 무수히 많이 있기 때문에 저런 직선을 다 같이 표현을 하려면 다 표현하고 싶으면 각각의 직선에 몇 배 하는 거지. 똑같은 식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래서 M과 N은
둘 다가 동시에 0이 아닌 실수야.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m이 0이야. m이 0이 되면은 누구를 나타낼 수 있어? m이 0이면 뒤에 오는 애 가지고 만들 수 있어. 뒤에 있는 식을 하나 만들 수 있어. n이 0이야. 그러면 앞에 있는 식에 대해서 몇 배가 되는 식을 만들 수 있어. 직선을 만들 수 있어. 교점을 지나는 직선을. 근데 m과 n이 동시에 0이 돼 봐봐. 그럼 그냥 0이야. 0. 그럼 0이라는 얘기는 결국은 축밖에는 안 되겠지. X축이나 Y축밖에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결국은 m과 n이 동시에 0이 돼버리면 어떤 직선도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 원하는 이 교점을 지나는 직선을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m과 0이 동시에 둘 다 0이 될 수는 없다고. 자, 이거는 근데 이제 하나의 참고사항으로 5번은 넣어준 거니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거는 뭐야?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구하는 방법은 반드시 기억하게. 자, 6번입니다. 자, 6번은 직선이 하나 있어. 근데 m의 값에 관계없이 지나는 점을 하나 찾고 싶은 거야. 그럼 지나는 점은 내버려 두더라도 얘가 결국은 m의 값에 관계없이란 얘기는 뭐에 관한 항등식과 같다? m에 관한 항등식과 같아져. 이거는 항등식에서 이미 배웠던 얘기지. k에 관계없이 x의 값에 관계없이. 그럼 얘는 m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이란 얘기는 m에 관한 항등식으로 표현했을 때 어떤 직선의 모양이 표현이 될 거고 그때 그 점이 x하고 y의 값이 뭐냐 그걸 물어보는 말이야. 그러면 뭐에 관해서 m에 관한 식으로 정리해 봅니다. 그러면 m 요런 애들 가져다가 하나는 2x 플러스 3y 더하기 1 그리고 여기다가 뭘로 묶어져? m의 값에 관계없이니까 m에 관한 항등식이 돼서 m으로 묶어지고 여기 얼마나 맞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는 뭘로? 4x 더하기 5y 플러스 3은 0이야. 그럼 결국은 얘가 뭐처럼 보여? m에 관한 항등식. 그러면 이 m의 값에 관계없이 0이 되게 하는 점 찾아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누구누구랑 2x 플러스 3y 플러스 1이 0이 돼야 되고 4x 더하기 5y 플러스 3이 0일 때 이 두 가지를 동시에 0이 되게 하는 x하고 y의 값을 찾는다는 얘기지. 그게 바로 뭐가 돼? 얘네들을 교점을 지난다에서 나오는 교점이 돼. 4x 플러스 6y 플러스 2는 0. 그리고 얘네 둘이 다시 연립해서 빼면 그래서 결국은 m에 관계없이 주어져 있는 직선은 몇 컴마 몇을 지난다? 마이너스 2 컴마 2를 지난다. 자, 이거는 누구를 거꾸로 한 거야? 몇 번씩을? 자, 4번에 있는 형태를 거꾸로 해가지고 반대로 해서 교점을 찾아가는 거야. 자, 7번입니다. 넘어가서. 자, 7번은 자, 뭐냐면 우리가 자, 뭐 했냐? 이런 거 있었어. 1학년, 2학년 넘어오면서 좌표가 주어지면서 세 꼭지점의 좌표를 줘. 그리고 이 삼각형의 넓이 구해. 이런 거 많이 봤을 거야. 그럼 그때는 어떻게 구했냐? 얘네들의 꼭지점을 지나면서 x축하고 y축의 평행한 직선을 그려서 직사각형을 만든 다음에 얘네들 전체 넓이에서 이 삼각형 세 개의 넓이를 빼서 풀었을 거야. 아마 마른 사다리꼴이라든가 나타내서. 근데 이제 이렇게 하지 않고 뭘 할 거냐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변의 길이를 하나 구해. 그 다음에 그러면 변의 길이가 주어지게 되고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해서 높이를 찾아줄 수 있게 돼 이제. 그래서 밑변과 높이를 가지고 넓이를 직접 구하는 과정을 설명해 주는 내용인데 자, 증명은 일단 써주기는 할 거야. 근데 증명까지는 안 외우더라도 그 결과는 반드시 기억합니다. 증명하는 거는 써주긴 할 건데 자, 먼저 자, 얘네들을 어떻게 할 거냐? 자, x1, y1이 있어. 자, 점과 직선을
일단 적으세요. 이거는 안 외워도 돼. 개념 테스트 보더라도 얘는 다 안 적어도 되고 결과만 적어주면 돼. x축 방향으로 어떻게 나오는 과정인지는 적어놓고 마이너스 x1만큼 자, 점 P 이 점을 어디로? 원점으로 내려보내버리는 거야. 원점으로 보내버려. 그래서 마이너스 y1만큼 자, 평행이동을 시켜줘. 그러면 좌표 평면 어딘가에 있던 점이 원점으로 하나가 내려가게 되는데 자, 이거는 x축,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x1하고 마이너스 y1으로 평행이동 시켜졌을 때 요 직선 있죠? 문제 처음에 나와있던 이 직선이 같이 평행이동돼서 움직였기 때문에 저렇게 표현을 해준 거야. 그러니까 점하고 직선이 원래 있었어. 그냥 듣기만 해. 여기는 이렇게 직선이 하나 있고 이 점이 하나 있었어. 그럼 이 점에서 얘를 x1, y1으로 놨고 얘가 ax 플러스 by 더하기 c는 0인데 여기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하고 싶은 거야. 근데 이 상태에서 구하지 않고 어떻게 해버렸냐면 얘를 원점으로 보내버렸어. 그러니까 x1만큼 왼쪽으로 움직이고 y1만큼 이 길이만큼 좌표만큼 아래로 내려왔기 때문에 원래는 x1, y1이었던 게 원점으로 이렇게 보내져 버린 거지. 그러면 얘만 움직인 게 아니라 얘가 옮겨졌기 때문에 이 직선도 같이 따라서 뭐 해준 거하고 똑같냐면 x축하고 y축하고 같이 평행이동 시켜준 식이 얘야. 근데 얘를 지금 나오면 사실 안 되는데 지금 여기 편의상 얘기 설명하려고 나온 거고 얘의 평행이동은 뒷단원에서 배울 거니까 이렇게 써졌구나 라는 것 정도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 여기는 얘 알았지? 자, 는 0 사이에 자 거리를 구하는 것과 같아집니다. 같아져. 그래서 자, 점 P x1, y1이 0, 0으로 옮겨졌고 그리고 자 직선도 같이 평행이동돼서 옮겨졌어. 그리고 필요한 거는 이제 우리가 뭐 할 거냐 0, 0으로 옮겨지면서 이 0, 0에서 x1, 원래는 x1, y1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인데 이제 뭘로 바뀌냐면 0, 0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로 바뀌게 돼. 그래서 이 직선의 방정식이 ax 플러스 by 더하기 ax1 더하기 by1 더하기 c는 0의 꼴. 자, 이거 뭐 한 거냐면 이 직선의 방정식 풀어서 쓴 겁니다. 자, 이 수선의 발을 h라고 넣을 거고 여기 x 절편을 a로 놓고 y 절편을 b로 놓을 거야. 자, 그러면 이 문제에서 원하는 건 어디냐면 O에서 H까지 거리 여기 물어보고 있어. 여기. 옛날에는 증명하는 과정을 네모놓기로 해가지고 다 하라고도 했고 서술형에서 증명하라고도 했는데 지금은 그러진 않아. 그냥 가져다가 결과만 가져다가 사용할 줄 알면 돼. 자, 이렇게 놓고 자 A의 좌표부터 잡아보면 A의 좌표는 0, y 절편이니까 y가 0일 때야. 그래서 0, 마이너스 b분의 ax1 플러스 by1 플러스 c고 자, 점 P의 좌표는 마이너스 a분의 마이너스 a분의 ax1 플러스 by1 플러스 c, 0. 자, 그리고 선분 OA는 그럼 결국은 절대값이기 때문에 b분의
ax1 플러스 by1 플러스 c의 절대값을 쓰고 그 다음에 선분 OB는 자 이렇게 바뀌게 돼. 자 그 다음에 선분 AB입니다. 자 AB는 그냥 적어 놓으세요. AB분의 선분 AB가 어디서 만들어진 식 같아 보여? 뭘로 만든 것 같아? 이게 무슨 삼각? 직각삼각형이잖아.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해서 정리시킨 거. 자, 따라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원점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 D는 선분 AB의 절대값분의 그래서 정리한 게 이거야. AB 정리. 그 다음에 얘가 제곱이기 때문에 하나 정리가 돼서 결국은 자, 요거 하나만 기억하면 되지. 자, 외울 거는 이거 딱 하나야. 기억할 거는 얘는 반드시 기억합니다. 다 생략하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 결론만 가지고 이제 일단 보여주면 쓸 줄 알아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자 3,4가 있고 어떤 직선이 x 더하기 y 더하기 5라고 하는 직선이 하나 있어. 그럼 이 점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 구하고 싶은 거야. 그럼 이거야. 얘가 이 직선 밖에 있는 한 점 x1, y1이고 얘가 ax 플러스 by 더하기 c는 0이기 때문에 a는 1이고 b는 1이고 c는 5인 거하고 똑같아. 그래서 이 점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는 루트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분의 ax1 by1 더하기 c의 절대값에서 루트 2분의 c가 5제 그래서 절대값분의 루트 2분의 12 그리고 유료화까지 해서 2분의 12 루트 2에서 결국 이 점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는 얼마다? 6 루트 2다. 요렇게 가져다 쓸 줄만 알면 돼 얘는. 되겠지? 외울 수 있겠지? 증명하는 건 아니어도 규민이 할 수 있지? 규민아 뭐 불만 있는 거 아니지? 자 8번입니다. 그러면 평행선 사이의 거리를 어떻게 구할 거냐? 자, 얘는 평행선의 성질이야. 자, 평행선 사이의 거리는 어디서 구해도 항상 일정하게 같아. 그래서 평행선 사이의 거리는 어려운 점에서 찾지 않고 한 직선에서 이렇게 평행선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이 사이의 거리를 구할 거기 때문에 y절편 한 점에서 마주보고 있는 평행한 이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하거나 x절편에서 그러니까 어떤 한 직선이 있으면 두 개의 L1과 L2 두 개의 직선이 있으면 한 직선 위에 있는 이 위의 점 아무거나 잡아도 돼. 아무 자리에서나 점 하나 잡아서 그 점에서 마주보고 있는 평행이 되고 있는 이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하면 그게 바로 뭐가 되냐면 평행선 사이의 거리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을 뭐를 할 거냐? 자, 평행한 걸 알았으면 이 평행선 사이에 x의 개수하고 y의 개수를 같게 일치시켜놔 먼저.
그럼 어차피 얘네들은 평행이기 때문에 x의 계수하고 y의 계수는 같을 거고 이 상수항의 자리는 다를 거란 말이지. 그래서 이 절편을 이용해서 먼저 풀 건데 자 어떻게 찾자. 자 두 개의 직선이 이렇게 평행인 상태야. 그러면 한 직선을 우리가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으로 놓고 나머지 하나도 ax 더하기 by 더하기 상수항 c' 0으로 두었을 때 얘네 둘 사이의 거리니까 어디다? 여기야. 여기야. 자, 요 거리 찾으란 얘기야. 자, 얘가 이 평행선 사이에 거리가 되는 거지. 그러면 이 한쪽에 있는 직선 있잖아. 한 직선 위에 있는 점을 우리가 뭘로 나 x1, y1으로 임의로 잡아 그냥. 난 절편 찾고 싶으면 절편 갖다 쓰면 되고 나는 x에다 1 대입해서 y 값 찾아서 임의로 차표를 잡아도 상관은 없어. 그런 다음에 ax1 플러스 by1 더하기 c는 0으로 만들어 놓는 거지. 그러면 ax1 플러스 by1은 마이너스 c. 이 점이 누구에 있는 직선이냐면 점이냐면 이 직선 위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대입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ax1이랑 by1은 마이너스 c하고 같아. 누구 때문에? 점과 직선 사이에 거리 있었잖아 방금. x1, y1이 있고 한 직선 ax 플러스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면 이 점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 구하는 식이 루트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분의 ax1 더하기 by1 더하기 c야. 그럼 결국은 이 x1하고 y1을 이 직선에다 뭐 해준 거하고 똑같아? x하고 y 자리에다가 대입해 준 거하고 똑같은 결과야. 그렇기 때문에 이 직선 위에 있는 한 점 x1하고 y1을 계수를 먼저 맞춘 다음에 대입해서 얘를 만들어 놓은 거지 아예. 그리고 나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d는 절대값 여기는 똑같은데 여기는 어디로 들어가야 돼? C'으로 들어가야 되죠. 요 마주보고 있는 요 직선에다가 대응시킨 거기 때문에 그래서 루트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분의 ax1하고 by1이 마이너스 c하고 같아졌기 때문에 결국은 c' 마이너스 또는 마이너스 c 마이너스 c'의 절대값과 서로 같다. 그래서 평행선 사이의 거리는 뭐끼리 빼는 거와 똑같아. x의 계수랑 y의 계수 찾아서 제곱 플러스 제곱 한 것까지는 똑같아. 여기 어차피 계수를 이미 맞춰놨기 때문에 ab 해서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까지는 똑같고 분자만 이제 결국 뭘로 바뀌어? 상수항끼리 차의 절대값과 같아지게 돼. 자, 요 x1하고 y1은 임의대로 잡아놓으란 얘기야. 그냥 써보면 모양을 바꿔놓으면 2x 더하기 4y 마이너스 1은 0이야. 그 다음에 x하고 y의 계수를 이렇게 같게 만들어 놓으란 얘기야. 아예 만들어 놔. 그래가지고 여기 위에 있는 점 아무거나 하나 가지고 와. 뭐 x절편이든 y절편이든 상관없이 가지고 왔을 때 여기를 사라고 놓을까? 그러면 자 y절편 찾으면 x가 0일 때 y 값이 1이기 때문에 0,1이면 이 0,1을 x자리하고 y자리에 대입해서 그냥 푸는 거지. 그러면 루트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분의 절대값 c 마이너스 c 프라임으로 해서 루트 20분의 마이너스 7 절대값. 얘가 그냥 이 두 직선 사이의 거리가 된다는 얘기야. 그냥 가져다가. 이해됐을까? 이 평행선 이렇게 있으면 아무 데서나 한 점 잡아가지고 이 마주보고 있는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한다는 얘기하고 똑같아. 평행선 사이의 거리는. 자, 한번 보세요. 자, 원점하고 x1하고 y1이야. 자, 원점 0,0과 좌표 평면상에 있는 두 점을 연결한 삼각형.
자,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과정입니다. 자, A좌표가 x1, y1이고 점 B의 좌표가 x2, y2. 자, 수선해발 H로. 자, 삼각형 넓이 구할까? 이거 하나 하려고 한 거야, 지금까지. 자, 원점을 지나는 이 직선의 방정식 0,0입니다. x2하고 y2 지나는 직선. 원점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니까 y는 x2분의 y2 하고 x, 기울기가 x2분의 y2겠지. 자, 삼각형 OAB 넓이 구하기 위해서 삼각형 OAB의 넓이는 2분의 1 하고 뭐 넓이 구하는 공식이니까 알고 있을 거고. 자, 그럼 OB의 길이 찾고 AH의 길이 찾기. 자, 먼저는 뭐부터 찾아야 된다. 선분 AH가 결국은 점 A에서 어디까지? 원점과 점 B를 지나는 직선까지의 거리. 자, 요 거리가 결국은 뭐가 되냐면 이 삼각형의 높이야. 그래서 먼저는 자, 직선의 방정식부터 먼저 정리. 자, 첫 번째 선분 OB는 간단하게 구해집니다.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 어떻게 돼? x1, y1하고 x2, y2 주어졌어. 이랬을 때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식 어떻게 된다? 루트. 아이고. 자, 그러면 여기는 x1하고 y를 그냥 뭐처럼 보면 돼? 원점으로 보면 되죠. 그래서 OB, 선분 OB는 x2의 제곱 플러스 y2의 제곱이 OB가 돼. 자, 두 번째 이제 어디 구해야 돼? 선분 AH 높이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직선을 뭘로 바꿔야 되냐면 일반형의 형태로 바꿔줘야 돼. 이거를 그래서 x2 곱하기 y는 y2 곱하기 x이기 때문에 변형시켜가지고 이항시키면 y2 곱하기 x 마이너스 x2 곱하기 y는 0의 꼴. 자, 일반형의 형태로 먼저 바꾸고 그 다음에 어디까지? 이 점 A x1, y1에서의 직선까지의 거리야. 그래서 선분 AH는 넓이니까 밑변을 OB로 잡았고 높이를 AH로 잡았단 말이야. 그럼 높이 AH는 결국 뭐냐? 점 AX, A에서 직선 OB까지의 거리가 높이다. 그러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서 높이를 확인하자. 그래서 만들기를 이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가지고 옵니다. 루트. 자, 얘가 A가 되고 얘가 B가 되는 거야. 그럼 제곱하니까 x2의 제곱 플러스 y2의 제곱분의 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A좌표에서니까 x1하고 y1 대입이 되는 거지. 그럼 y2 곱하기 x1 마이너스 x2 곱하기 y1. 자, 얘가 선분 AH야. 그 높이를 말해, 높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넓이야. 삼각형 OAB는 구분해서 적을게. 그러면 자, 했으면 삼각형 OAB의 넓이는 어떻게 구할 거냐? 2분의 1. 자, 밑변에 해당하는 선분 OB 구했습니다. 자, 높이 나왔어. 자, 구했어. 그럼 얘랑 약분됐어. 그럼 2분의 1 하고 얘는 다른 거 아니고 절대값 끼웁니다. 그럼 뭐 하는 거야? 얘랑 곱하는 거지. x랑 y랑 하나 곱하고 x랑 y랑 서로 엇갈려서 곱한 다음에 둘이 뺀 것의 절대값을 곱한 게 뭐가 되는 거야? 원점을 지나는 점. 원점과 좌표 평면에 또 다른 두 점을 연결했을 때 만들어지는 이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식이 되는 거야.
자, 힘든 건 힘든 거 알아. 힘든 거 아니까. 힘든 거 알아. 지금 힘들 거야, 아마. 많이 힘들 거야, 많이. 충분히 이해해. 많이 힘들 거야. 외워야 될 공식들도 많고, 개념도 많고, 숙제도 나오고 있고, 뭔 소린지도 모르겠고, 아마 스트레스 좀 받을 거야. 근데 버티는 힘도 좀 필요해. 지금은 사실은 한 번 들어가지고 완벽하게 이해하겠어? 아마 힘들 거야. 여러 번 들어야 되고, 많이 풀어봐야 되고, 많이 생각해봐야 돼, 사실은. 처음부터 잘하면 다 완벽하게 할 수는 없어. 100% 처음 듣고 바로 이해하기는 어렵고, 개념 테스트를 그래서 하는 거야. 개념을 좀 그래서 공부하고 읽고 생각하고 보고 오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야. 그러면 조금 더 나중에 다시 정리할 때 도움이 되기 때문에 개념 준비를 좀 철저히 하라고 지금 개념 테스트를 보는 거고, 오늘은 쉬는 시간 없이 그냥 넘어가고 조금 일찍 끝내줄게. 2문제밖에 안 남았어. 자, 이걸 잘 보세요. 잘 봐. 여기. 자, 원래는 좌표 평면이 점을 찍으면 이렇게 원점을 안 지나는 애들이 더 많이 있겠지. 그러겠지? 근데 원점을 지나면 좌표가 하나 줄어들어. 0으로. 그렇기 때문에 원점을 지나는 삼각형을 만들어서 우리가 풀었을 때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식은 가장 편해져. 자, 해봅니다. 9번을 이용해서 할 거야. 그럼 이렇게 내려온다는 얘기야. 그러면 A, B, C 중에 옮기고 싶어. 원점으로. 셋 중에 하나를. 그러면 봐봐. 만약에 이렇게 있었어. 4,7이 있었고 1,1이 있었고 8,5가 있어. 이렇게 있었어. 그러면 얘만 원점으로 보내면 이런 모양이 될 건데, 그러면 내가 찾고자 하는 넓이하고 같을까? 달라지죠? 넓이가 달라지기 때문에 하나의 좌표를 원점으로 옮길 거면 나머지 애들도 다 똑같이 따라서 원점으로 싹 옮겨줘. 그래서 자, 옮겨봅니다. 자, A좌표는 4,7을 A좌표로 만들지 말고 점 B를 원점으로 옮길 거야. 0,0으로. 그러면 X축으로 마이너스일 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똑같이 합동인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다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4,7은 3,6이 될 거고 8,5는 7,4가 되는 거지. 그러면 결국은 뭘로 바뀌게 돼? 방금처럼 원점을 지나는 삼각형의 넓이로 바뀌는 거지. 그래서 얘가 x1하고 y1의 역할을 해주고 얘가 x2하고 y2의 역할을 해주는 거야. 그러면 위에서 했던 모든 과정들을 다 거치지 않더라도 한 번의 넓이가 구해질 삼각형 A, B, C의 넓이는 결국은 삼각형 평행이동 시켰을 때 만든 A', B', C'의 넓이하고 서로 같고 절대값 x하고 y하고 이렇게 곱하는 거지. 3, 4, 12 y하고 x하고 곱하는 거지. 빼기 6, 7에 42.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30에서 넓이가 바로 얼마? 15. 근데 이거는 우리가 편하게 구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실제로 학교에서는 이 사선 공식을 잘 쓰라고 하지 않습니다. 학교 가게 되면 모든 과정을 다 적으라 그래. 삼각형이 이렇게 있잖아. 어떻게 찾으라고 하냐면 학교에서는 어렵게 풀으라고 하겠지. A좌표가 있고 B좌표가 이렇게 있어. 그럼 뭐 하라고 하냐면 밑변도 하나 잡으라 그래. 그럼 BC의 길이도 하나 찾아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해야 돼? BC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도 찾아야 돼. 왜냐하면 BC를 밑변으로 하면 높이가 누가 되겠어? A에서 BC까지 구한 거리, 요 길이가 높이가 돼. 그렇기 때문에 점 B와 점 C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도 구하라고 해. 그래서 A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 구해서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할 거야. 그렇게 해서 넓이를 구할 건데, 우리가 이 사선 공식은 그럴 때는 뭐 할 때 쓰면 되냐면 다 구하고 나서 내가 맞게 답을 찾았는지 확인할 때, 검사할 때 쓰면 되고, 객관식이나 단답형 들어갈 때는 뭘로 하는 게 빨라? 이거 갖다 쓰는 게 빠르지. 그때는 그걸 굳이 갖다 쓸 필요 없지. 그 다음에 이제 원점으로 하나 참고사항으로 적어 놓으면, 아니 그냥 여기까지만 해. 그냥. 자, 평행이동 해가지고 원점을 지나는 삼각형으로 전부 다 평행이동 시켜서 넓이 구하면 바로 한 번에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기억해 놓습니다. 자, 마지막 11번. 자, 두 개의 직선이 각을 이루는 걸, 두 직선이 만났을 때 이루는 각을 교각이라고 하는데, 이 각의 이동분선의
나타내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래. 자, 자초의 방정식 지난번 했죠? 자초의 방정식 구할 때 첫 번째 순서가 뭐였어? 뭘 먼저 잡아라? 그러면 자초의 방정식은 두 번째고 가계이동분선의 성질. 직각삼각형 합동 배울 때 나오지 가계이동분선의 성질. 가계이동분선 위에 있는 한 점에서 각을 이루는 두 변까지의 거리는 항상 같다. 자, 가계이동분선은 항상 두 개 나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기울기가 양수인 걸 찾으라고 할 수도 있고 둘 다 찾으라고 할 수도 있고 기울기가 음수인 걸 찾으라고 할 수도 있어. 그럼 그때 문제 상황에 맞춰서 적당히 변형시키면 되죠. 자, 얘를 하나를 이렇게 놓자. 기울기가 양수인 얘를 2x-y-1은 0, 얘는 이렇게 놓고 얘는 x 더하기 2y-1은 0이야. 자, 그럼 얘랑 가계 이등분 시켰어. 그럼 가계 이등분선은 항상 몇 개가 나와? 두 개가 나와. 자, 이렇게도 하나 나올 수 있고 누구도 될 수 있어. 얘만 있는 거 아니죠? 얘도 마찬가지야. 자, 얘가 될 수도 있어. 가계 이등분은. 두 개의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났을 때 만들어지는 교각은 투쌍이잖아. 그럼 얘하고 같겠지. 자, 그럼 저 빨간 직선하고 초록색 직선이 서로 가계 이등분선이란 말이야. 제 빨간색하고 초록색 직선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 위치관계가. 빨간색 직선하고 초록색 직선의 위치관계는 어떻게 돼? 저기 빨간색하고 초록색 직선의 위치관계. 위치관계는 딱 세 개잖아. 평행이냐? 일치하냐? 한 점에서 만난다. 한 점에서 만나면 그냥 만나냐? 수식이냐? 이거 물어볼 거 아니야. 또 파란색 보지 말고 빨간색 직선하고 초록색 직선만 봐. 응? 그래, 수직이야. 근데 그냥 나오진 않아. 수직이야. 왜 물어봤겠어? 저 관계에 의해서 풀어지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이야. 가계이등분선의 기울기를 물어볼 때가 있어. 근데 저 두 개의 직선이 서로 한 점에서 만나. 파란색 직선으로 만나는 저 한 점에서 만나긴 하는데 쟤네 둘이 서로 수직 관계이기 때문에 수직 조건을 이용해서 기울기라던가 또 찾으라고 할 거야. 직선의 방정식. 직각이니까 기울기의 곱이 -1이다. 자, 일단은 자초의 방정식 찾으라고 했으니까 찾아봅니다. 문제에서 자초의 방정식 찾으라고 할 때는 뭐 하라고 되어 있다? 뭐 하라고? 물어보는 점을 뭘로 놓으라고? x하고 y로 놓으라고. 자, 가계이등분선이니까 누구랑 같다. 이 점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서로 같을 것이다. 얘랑. 그러니까 이 점을 우리가 뭘로 놓자? x, y로 놓자. 근데 여기 헷갈릴까 봐서 x하고 y가 있으니까 얘를 x'하고 y'으로 놓자. 자, 출발점은 여기입니다. 자, 먼저 뭐라고 적자? 가계 이 가계 이등분선 위에 한 점을 우리가 뭘로 놓자? x', y'이라 하자. 자, 자초의 방정식을 물어봤기 때문에 그 점을 저렇게 하나 먼저 잡기로 했으니까 잡고. 자, 그 다음에 뭐 하자? 가계이등분선의 성질을 생각합니다. 가계이등분선 위에 있는 한 점에서 각을 이루는 두 변까지의 거리는 서로 같다. 그럼 x'하고 y'에서 두 직선까지의 거리가 서로 같겠지. 그래서 거리 구하는 공식 이용해서 이렇게 적을게. 좀 자세하게. 여기를 P로 놓고 여기를 H1으로 놓고 수선의 발을 H2라고 놨을 때 선분 PH1과 선분 PH2는
서로 같다. 자, 그래서 루트 들어가면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분의 2x 프라임 마이너스 y 프라임 마이너스 1의 절대값과 자, 마찬가지 루트 1 플러스 4분의 x 프라임 플러스 2y 프라임 마이너스 1의 절대값은 서로 같다. 그럼 루트 5 정리되죠? 그럼 정리하면 2x 프라임 마이너스 y 프라임 마이너스 1의 절대값은 x 프라임 플러스 2y 프라임 마이너스 1의 절대값하고 서로 같다. 그럼 이제 이거 풀어야 돼. 이제 절대값 풀면 끝나. 자, 절대값이 같을 때는 두 가지야. 언제? 절대값이 같을 때가 언제야? 언제 같아? 절대값이 같을 때가. 언제 같아? 절대값의 성질이 뭐야? 언제 같아? 둘의 부호가 같거나 둘의 부호가 서로 반대일 수 있잖아, 절대값은. 그러니까 풀 때 이제 뭘로 풀어져? 둘의 부호가 서로 같으면.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절대값이 가지고 있는 성질이 뭐야? 자, x의 절대값 풀 때 우리 어떻게 풀어? 어떻게 풀어? x의 절대값 풀 때. 그러면 x랑 마이너스 x가 나올 때가 있잖아. 그때가 언제? 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x로 나오고 x가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x지. 그러니까 둘의 부호가 같거나 둘의 부호가 서로 반대야.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는 둘의 부호가 같으면 둘 다 마이너스거나 둘 다 플러스면 부호가 같게 그대로 나오거나 둘 다 그대로 나오거나 둘 다 부호가 바뀌어서 나올 거기 때문에 한 번은 뭐 해주는 거야? 둘의 부호가 서로 같을 때는 그대로 나오기. 또는 둘의 부호가 서로 반대이기 때문에 하나는 그대로 나오고 나머지 하나는 부호가 반대로 바뀌어서 나오는 거지. 둘 다 바꿔버리면 의미 없어져. 둘 다 바꾸면 첫 번째 식하고 똑같아져. 자, 그래서 정리하면 x 프라임 마이너스 3y 프라임이 0이거나 또는 3x 프라임 플러스 y 프라임 마이너스 2는 0. 자, 근데 우리가 자취의 방정식, 직선의 방정식 또는 뭐 1차 함수, 2차 함수 이런 거 봤을 때 좌표 평면에서 x하고 y는 x 프라임하고 y 프라임을 나타내지 않잖아. 그래서 마지막에 정리할 때는 자취의 방정식 구하고 나서 일반화 시킵니다. 뭘로? x하고 y의 점 땄대. 그래서 뭘로 바뀌어? x-3y는 0 또는 뭐라고 적으면 돼? 이제 3x 더하기 y-2는 0 하면 가게 이름으로. 그래서 문제에서 두 개 아무 말 없으면 둘 다 찾는 거고, 기울기가 양수인 걸 찾아 그럼 첫 번째 걸 찾으면 되고, 기울기가 음수인 걸 찾아 그럼 두 번째를 적으면 되고, 크기가 두 직선의 교각이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이 둔각인 걸 찾아 그럼 둔각인 데 찾으면 되고, 예각인 데서 찾아 그럼 예각인 데서 찾으면 돼. 저희는 수업 시간인데 오늘 좀 됐죠? 자,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